전남교회협의회 지역 NCC 전국 협의회에서는 특히 이제 전남동부 NCC 중심으로 여순항쟁 얼기림 추모 행사를 꾸준히 매년 지금 벌써 한 5년 차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어요. 오랜만에 여수에서 합니다. 계속 순천에서 하다가 한 4년 정도 순천에서 하다가 여수에 이번엔 여수에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여수로 왔습니다. 2024년 여순 민중항쟁 제76돌 얼이응 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성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좀 큰 소리로 함성을 좀 질러주십시오. 지금부터 2024년 여순 민중항쟁 76돌 얼이응 문화제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NCC 전국협의회 총무로 수고하고 계시는 허연 총무님 오셨고요. 어디 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 여수에 또 유명한 성악가이신 이중현 성악가 오셨습니다. 순천 NCC 김성근 목사님 오셨습니다. 최은선 목사님 같이 오셨고요, 총무님. 전남 NCC 황인감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직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광주 NCC 조규성 총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성룡한 신부님 오셨습니다. 네, 가수로 아주 유명하신. 그리고 전북 NCC 회장님이 이천훈 목사님과 총무인 최회석 총무님 오셨습니다. 맨 뒤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에도 있습니다만 박창래 선생님의 손녀이신 유조 박정희 전도사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 뒤쪽에 계십니다. 또 유족이십니다. 그리고 소설가이신데 정숙인 소설가 오셨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이렇게 여순항쟁을 기리고자 함께 하신 부산 NCC 우리 회장님, 예, 총무님 오셨습니다. 예, 같이 오셨습니다. 예, 성룡한 신부님의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미처 다 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렇게 조촐한 행사였나마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기르고자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순서로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 이 호소문을 박혜선 집사님하고 최완진 집사님 나오셔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 우리는 조선 인민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의 아들들이다. 우리의 사명은 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에 굴종하는 이승만 괴뢰, 김성수, 이범석 도당들은 미 제국주의에 빌붙기 위해 우리 조국을 팔아먹으려 하고 드디어는 조국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인 분단 정권을 만들었다. 그들은 미국인을 위해 우리 조국을 분단시키고 남조선을 식민지화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 노예처럼 우리 인민과 조국을 미국에 팔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일협정보다 더 수치스러운 소위 한미협정을 맺었다. 친애하는 동포들이여,
만약 당신이 진정 조선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반동분자들이 저지른 이런 행동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있겠는가? 모든 조선인은 일어나 이런 행동에 대해 싸워야 한다. 제주도 인민은 4월에 이런 행위에 대해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과 붙어있는 이승만, 이범석 같은 인민의 적들은 우리를 제주도로 보내어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우고 또한 미국인과 모든 애국 인민들을 죽이려는 사악한 집단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애국적 인민과 싸우도록 우리에게 강요했다. 모든 동포들이여,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인민의 진정한 군대가 되려고 봉기했다. 친애하는 동포여, 우리는 조선 인민의 복리와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한다. 애국자들이여, 진실과 정의를 얻기 위한 애국적 봉기에 동참하라. 그리고 우리 인민과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 다음이 우리의 두 가지 강령이다. 하나, 동독 상장의 결사반대. 하나, 미군 즉시 철퇴. 하나, 위대한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최고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네, 여순왕정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때 당시에 이렇게 널리 배포됐던 그 선언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전남동부 NCC가 배출한 명창입니다. 김종옥 아리랑 목사님의 추모창, 갈까보다 추모창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여보도련님, 인제 가면 언제 와요? 오나 날이나 일러주오. 금강산 상산봉이 경지가 됐거든 오실라요. 동서남북 노른 바다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운종용 풍경호라 용가는데 구름 가고 구름 가는 뒤 바람이 가니 금일 송곳 임 가신 곳 백년소 춤 나고 가니 갈까보다 갈까보네 임 따라서 갈까보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멀리라도 따라가지. 바람도 휘어남고 구름도 휘어넘는 숲진일 날진일 해동 청보람에 휘어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로 할까보다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사물동풍 제비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논일다가 밤중이면 이물 만나 만단 청매를 하고 지고 잘한다. 외생의 고염듯 고여용 이별이 되랴든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성통곡으로 부르무른다. 북치고 장구치고는 들어봤어도 북치고 판소리하고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 그 고수가 있어야 되는데. 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수가 오늘 안 돼가지고 직접 쳐가면서 하니 더 힘들었을 건데 너무 열창을 해주셔가지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명창이라 해도 또 다음은 아니죠? 예. 열심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위더스 앙상블, 우리 그 전남 동부 NCC 회장님이 이끄시는 위더스 앙상블의 올리는 노래 기린과 이음을 생각하며 5곡 이렇게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저건 안 찍었지. 올렸어요. 안 보니까 있어.
아침 이슬은 같이 한번 부르면서 연주를 들읍시다. 네. 긴 밤지 새우고 돌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같이 스쳐로 내 맘에서는 바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오면 자기 손을 댄다. 태양은 요제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의 죄가 노라 저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의 죄가 노라 내 맘에서 아락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자기 손을 댄다. 태양은 요제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의 죄가 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의 죄가 노라 귀한 연주를 해주신 우리 위너스 앙상블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1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얼기름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단장님만 좀 다들 알아보시고 지휘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단장님 짝꿍입니다. 예, 이따가 인사하세요. 잘 모르셨던 분들. 예, 예, 위너스 앙상블 아주 유명한 우리 여수 지역에 그 연주 가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귀한 봉사를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제주 사상과 여순이 딱 연결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고 그러던데 제주 사삼은 대표하는 노래가 있어요. 잠들지 않는 남도라고. 그래서 우리 여순도 널리 알리려면 대표적인 노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 가수인 김디도 가수에게 제가 노래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꽃물이 든다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좋다 했더니 요새는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 더 좋은 노래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를 대표하는 바리톤 이중현 님의 보이지 않는 총탄과 꽃물이 든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개받은 성악가 이중현입니다. 올해가 76주기. 뭐 여러 가지로 추모하는 방법과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우리 여수의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는 여수에 오기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저도 서울에 살다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여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수 출신이고요. 어쨌든 그런 지금도 이게 참 계속 전쟁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일 같지 않아서 저희가 기억함으로써 그런 분쟁이나 또 그 분쟁을 통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작은 목소리나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총탄 현장의 참혹함을 담은 노래인데요. 여수의 조종필 선생님이 작곡하고 최성문 시인이 쓰신 노래입니다. 먼저 그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13살 큰 산 아래 저물고 읍내 주조장 앞 골목길 친구들과 제기차기 할 때에 누군가 아버지 이름을 묻길래 자랑스럽게 앞장을 섰건만 그들이 바로 저승사자였음을 연인 정선이가 언산을 흔들고 불빛처럼 새끼줄에 묶인 채로 보이는 총탄이 아버지
그날의 현장에 참혹함을 좀 담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불렀던 노래 보이지 않는 총탄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돌아가셨던 원원들을 위로하는 마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 이 땅에서 사라져야겠죠. 그 좌우 이념에 희생되는 우리 인민들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에 우리 새 아이의 아빠로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꽃물이 든다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또 마음으로 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악가 이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꺾인 애기도 백을 껴안은 벙어리 한 바구루 붉은 꽃무더미 따스하다 못해 참혹하여라 이념의 폭력 앞에 불타버린 수천수만의 동백꽃 좌우 산맥을 넘고 넘어 피보다 더 진한 꽃물이 된다
부르시는 노래가 보이지 않는 총탄이다 보니까 그냥 총탄을 진짜 보이지 않는 총탄을 맞아버린 듯한 슬픔이 엄습해서 그런지 앙콜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니 하는데. 대단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총탄이라는 곡은요, 아마 짐작을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 최성문 작시하신 그 최성문 선생님 여순연구소 일하시면서 유족들 증언체록을 하면서 직접 들은 내용을 가지고 쓴 시예요. 시. 그러니까 실제 어떤 유족의 아픔이 담겨서 그런지 더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추모시 낭송 시간입니다. 우리 전남 동북 NCC 중견 시인이신데 정홍순 시인이 지으신 포이즌이라는 시를 오늘 처음 발표하는데 조점화 목사님, 광주 NCC 전 회장님이시자 시와 열매교회, 이름부터가 교회 이름부터 시적이죠. 실제로 그 교회 가보면 시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 이렇게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조점화 목사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포이즌 시 정홍순, 낭송 조정아. 낮바닥 반반한 것하고 갯바닥 잔잔한 것은 믿지 못한다 했지. 다 바람이 문제겠다. 돌풍에 배가 깨지고 바닥나도 질긴 명주를 붙잡고 살아온 객가 사람들 보통 쓰는 말이다. 한 살이 살아내는 동안
믿을 만한 재주가 얼마나 있을 텐가. 신랄같이 살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시대. 꿈도 그런 꿈꿀까. 두려운 것은 광기가 날 돋치면 귀신도 설 자리 없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의 총성이 부러졌다. 4월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만발하고 10월 여수는 파랗게 독이 차오는 가을이 서늘하다. 눈물 짓는 정홍신 시인이여, 바다 건너 섬멸의 섬이 어디란 말인가? 크게 틀어주세요. 저리도 돌아 장도 탈환한 전라자수 수군들과 이 동제가 애정놈들 길목 터주지 않다. 바다 끝섬 제주도민 가슴팍에 총구될 수 없다는 명령 불복종에 권력은 전투선과 비행기로 여수 죽이고 순천 인근 물줄기마다 피로 채웠다. 아, 76돌 무거리 톡 속에 살아온 사람들, 철이 날카롭게 하듯 서로의 낯을 빛내야 했는디, 인간의 독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역사 앞에 하늘도 터지지 못한 넋들에게 독 없는 세상에서 거의 잠들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는 망국의 나를 당하여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술잔에 양귀비 담아신 매천의 절명이다. 톡이여, 톡이여, 끝까지 소멸할 수 없는 노릇이나, 봄이 오면 뱀처럼 하얀 배꽃 물고 오듯 가을엔 지리산과 산하 남해 바다에 푸르고 푸른 생명으로 높고도 넘실거리는 남도의 땅으로 오라, 오라. 아유, 감사합니다. 작시하는 것과 낭송의 영역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전혀 시가 다른 맛이 나네요. 아까 그
그 최성문 시인의 글을 또 이렇게 노래로 만들으니까 또 전혀 다른 또 이중현 이 바리톤이 부르니까 또 이렇게 감흥이 다르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발견입니다. 다음은 우리 여순 항쟁을 열심히 그림으로 전국에 알리고 계시는 분이셔요. 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서 열심히 여순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박금만 화백님 나오셔서 여순 기록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뒤 그림은 연필로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 라인에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은 당시라면 이분들이 여순 항쟁에 나왔을 것이다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있는 분들은 만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어디서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안에 안 들어간 분도 되게 많은데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저 위에 진단관이 보이시죠? 이 그림이 20일부터 거리가 온전했을 때, 불타지 않았을 때 그 장면을 그린 건데 저기 보면 맥주집도 있고요. 굉장히 번화하고 좋은 도시였는데 저게 다 없어졌습니다. 어느 사진을 보면 저기에 어떤 그 머리가 없는 빡빡 미인 어린 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지금 저기 경찰차 가는 길 있죠. 저 근처에서 앉아가지고 비경으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6.25 동란 사진이라고 했는데 여순 사진이었습니다. 거기 진단관 바로 밑에 있는 그 건물 보이시죠? 저게 이제 그 불타갖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수는 반란이다 또는 사건이다. 근데 저는 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우리 여수 시민들이 저기에 모여가지고 여기 지금 이 장면은 전투하러 가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이거는 다른 도시에는 없었고요. 물론 다른 도시에서도 투쟁을 했겠지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모든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수 시민이 호응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싸웠는데 이걸 어떻게 항쟁이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대구에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에서 여태까지 모아온 큰 그림들을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이고요. 열심히 해서 우리 여순을 또 알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월 광주가 전국에 알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금만 화백님을 비롯한 이렇게 또 여순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다음으로는 솔샘 중창단의 여순 추모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도 두 곡, 10월의 주문과 여수여 순천여 두 곡도 오늘 처음 발표되는 노래입니다. 오늘 처음 발표되는 노래인데 이 반주자이신 박혜선 집사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곡들입니다. 네. 나오십시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 아마추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연습하느라고 좀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달은 한 것 같아요. 한 달.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948년 11구 여순 반란 재판 판결문 낭독 시간입니다. 지금 여순 사건 재심 재판이 순천 지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건데, 이게 까마득한 옛날 76년 전에 끝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예, 아시고요. 재심 재판 판결문이 다 한자 투성인데 이것을 유족이 직접 번역 작성을 한 게 지금 순서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정숙인 소설가가 낭송을 해주실 건데요. 정숙인 작가는 11구 사건 상흔을 다룬 단편소설 백팩으로 2017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우리 여수 출신의 작가고 유족입니다. 예, 그래서 의미 깊은 낭송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재판 판결문 낭독. 1. 원심 재판 판결문 번역. 장녀 김수연 유족 직접 번역 작성. 단기 4282년 평 공합 제213호 판결. 본적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150번지, 거동 전라남도 여수시 봉서동 150번지. 농업 김용덕. 당년 29년 우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피고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 검사 최용병 과저로 심리를 마치고 여우이 판결함.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에 처함. 단 미결승이 일수 중 60일을 우본형에 산입함. 이유. 피고인은 범의 계속하에 제1 단기 4280년 10월 상순 경고동 황동기의 권유로 남로단계 소위 민해청에 가입하여 민해청이 국헌을 위배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기원하고 있는 결사임을 지정하면서 단기 4282년 12월 1일 후 전향 탈퇴하지 않고 계속 그 구성원이 되고 제2 단기 4281년 10월 19일 대한민국 정부를 정복할 목적으로 전 보병 제14연대 일부 병사가 반란을 일으켜 폭동화되자 차에 호응하여 1. 동월 20일 오후 3시경 여수시 중앙동 광장에서 개최된 소위 인민위원회에 참가한 후 군중과 같이 인민공화국 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 행진을 강행하고 2. 동월 21일 오후 5시경 여수시 봉소동 광장에서 개최된 소위 인민대회에 참가하여 동 석상에서 조직된 소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하고 3. 동월 23일 오후 5시경 여수시 중앙동 반란군 사령부로부터 92 장총 5착 실탄 약관을 입수 후 자위대를 조직하여 동 대원들로 하여금 동월 24일 오후 8시경까지 사무소 앞에서 입소의 임무에 당하여 하는 등 저반의 직무에 종사하다. 반안컨대 판시 사실 중 계속의 점을 판시 제안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판시 동시에 공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응자, 신문 조서 중 판시 동지의 공출 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동지의 공술 기재, 24쪽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재심 재판 판결문 2024-9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3 제고합 3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망 김용덕 등록지 여수시 봉산동 530 재심 청구인 김수연 개명 전 김안순 피고인의 직계 비속 주소 검사 김태환 변호인 변호사 서희원 재심 대상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50년 3월 2일 선고 단기 4282년 형 공합 제213호 판결 선고 2024-9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검사는 이 법원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여순사건 및 광주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의 상황과 과거사 정례위원회의 각 조사 내용,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순사건 이후 군경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 감금되었다가 형기에 관계없이 전시하에 정치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 탈환 이후 군경은 반란군에 협조했다고 지목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재판도 받지 않고 총살되었고 나머지는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석방되었다. 나. 피고인은 여순사건 발생 당시 여수시 봉산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가족인 손동엽은 과거사 정례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1980년 10월 27일 저녁 봉산동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다수의 학생 및 청년들과 함께 서국민학교에 구금되었다가 위 학교 뒤편에서 집단 총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동생으로 여수시 남산동에 살고 있던 김채선은 그로부터 3일 후인 1948년 10월 30일경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어 그 무렵 서국민학교에서 살해되었다. 라. 그러나 다른 한편 과거사 정례위원회는 한국전쟁 시기에 전국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와 고도연맹원, 예비 검속자들이 군경에 의해 총살 또는 수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을 접수받아 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 광주 형무소 근무자들은 당시 광주 형무소에는 여순사건 관련자와 소위 자위 사범들이 상당히 많이 수용 중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이들을 헌병들이 밤에 트럭에 실어 나갔는데 산동교 부근 등지에서 처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당시 광주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정기수는 당시
간수부장들이 전쟁이 터져 인민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전세가 불리해지니 잡범들은 다 내보냈고 7월 중경부터 사람들이 차례차례 불려나갔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받은 사람부터 3년형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불려나갔다고 들었고 매일 밤 번호 부르는 소리가 나고 이후 이들을 실어 나르는 트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1950년 3월 2일경 국가보안법 위반죄, 내란죄로 금고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광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1948년 10월 27일경 연행되어 그 무렵 사살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광주 형무소에 피고인이 수감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재심 대상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거시된 것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3.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4. 증인 박상래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증인 신문 조서 중 반란 당시 피고인이 공소동 인민위원회 사무소에서 식량 배급 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이 있었다. 가. 적법함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능력이 없다. 이하 줄임. 나. 증거 능력이 없는 위 각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증인 박상래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증인 신문 조서 중 반란 당시 피고인이 공서동 인민위원회 사무소에서 식량 배급 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인데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구단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구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규, 판사 서승범, 판사 이지혜. 끝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긴 판결문인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뒤에 보면은 검사 항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무죄 판결을 받는데 항소를 했어요, 검사가. 네,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추모사 시간입니다. 화양면 나진교회 창립자 중 한 분이신 박창래 집사님이 여순 때 또 희생이 당하셨는데 손녀이신 박정희 전사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추모사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추모사 할아버지, 큰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기억도 없고 존재조차 희미한 할아버지, 큰아버지 이제야 불러봅니다. 그립고 보고 싶은 고 박창자 매자 할아버지, 고 박해자 순자 큰아버지,
요순 민중항쟁 76도를 맞이하여 순국한 숱한 우리 선조들 항쟁의 뜻을 기르고자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남매의 기억 속에 박창래 할아버지와 박혜순 큰아버지는 조남, 오로지 조남으로만 존재합니다. 그 외의 기억과 추억은 전혀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모든 생애를 알고 계시던 유일한 우리 아버지조차 15년 전 그리운 두 분 곁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학생 때 할아버지가 끌려가는 장면을 만성리에서 할머니와 산에서 숨어서 보셨습니다. 5명씩 묶어서 큰 구덩이에 밀어넣어 불타 죽어가는 부친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버지까지 잃을까봐 중학교까지만 보내고 학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육신과 영혼에 새겨진 두 분의 기억은 너무나 잔인하고 몸소리치는 장면의 연속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 사연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고 박창래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일제하에서 여수 수산학교를 다녔습니다. 독서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이후로 퇴학당하고 붙잡혀 조선 총독부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 10월 19일 마침내 여순 항쟁이 발생한 뒤 할아버지께서는 하양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잠시 하셨습니다. 군경 토벌되는 이를 빌미로 할아버지를 체포하셨습니다. 그 뒤 할아버지는 1948년 12월 13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1949년 1월 13일경 만성리 형제모 현장에서 총살형으로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곳 형제묘에 묻혀 계십니다. 고 박혜순 큰아버지는 1948년 당시 여수 공업학교 학생이셨습니다. 경찰은 하양면 인민위원장 박창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큰아버지를 체포하였습니다. 그 뒤 큰아버지도 군사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아 전주 형무소를 거쳐 김천 형무소에 수감되셨습니다.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군경은 김천 어느 골짜기에서 법적 절차 없이 큰아버지를 총살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아버지 고 박두순 장로는 온 육신과 영혼에 새겨진 당신 아버지와 형님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빨갱이라는 누명을 벗고 명예회복을 시켜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유족인 며느리 저희 어머니 이길래 권사와 우리 남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두 분의 사연을 어찌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살아생전 들은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아버지는 2006년 2월 17일 여수 수산대학교에서 고 박창래 할아버지 명예 졸업장을 받으셨습니다. 이어 2019년 3월 1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날에는 고 박창래 할아버지께서 대통령 표창장을 받아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어 남은 가족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1948년 10월 19일부터
75년이 지난 2023년 10월 11일 순천 법원에서 검사는 고 박창래 할아버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여순 사건 당시 진압군의 영장이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불법 체포하여 구금, 고문, 살해 등을 인정하고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석을 앞둔 2024년 9월 12일 순천 법원에서 열린 고 박혜순 큰아버지의 재심 재판에서 역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제 두 분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만 가슴 벅차고 뿌듯한 기억과 추억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일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전남 동부 NCC 목회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한편 재심 재판 기회도 없이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을 품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같은 유가족으로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당시 억울하게 즉결 처형 당하신 분들도 형사 재판에 길이 열려 무죄 판결을 받을 기회가 생겨 하루빨리 해결받는 날이 꼭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리며 추모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그 문화재 마지막 순서 신독립군과 송영환 신부님 좀 나와서 같이 해주셔야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힘차게 부릅시다.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행한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상천리 모든 건질이 너무나고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 때까지 싸우러 사절 작시하신 정홍순 시인께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시집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쪽에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마이크. 자, 나오네. 다시 한번. 예, 문화재는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안 들렸어. 안 들려. 다시 한번 해요. 예, 우리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어서 쉬는 시간 없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얼기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앞서서 아까
소개 못해드린 분이 좀 있는데 뒤에 오신 분들 우리 전남 NCC에서 오신 분들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안 회장님과 하고 가? 회원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전남 여성인권센터에서 김성관 이사님과 여러분이 오셨는데 일하다가 오신 시간이 지난 관계로 그럼 저희도 중간에 가셨습니다. 가도 되죠. 오셨다 가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여는 찬송이 있는데 아까 꽃물이 든다 우리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으셨으니까 그것으로 가름하고 우리 전남 NCC 회장님이신 우리 황민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6년 전 이곳에서 발생했던 참혹한 사건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무고하게 죽어갔던 민중의 한을 기억하며 추모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민족 안에서 우익과 좌익이 분열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항명한 죄로 죽임을 당하고 무고한 이제 정부는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했고 법원은 여수 사건에 대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여수 사건과 제주 4.3 사건, 5.18도 모두 애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문화재와 사진전 그리고 많은 책을 통해 여수 사건의 진실이 알려져 이제는 반란이 아닌 민중항쟁이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76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의 현장에 와서 문화제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수에서 시작한 민중항쟁은 순천으로 그리고 불의 보성, 벌교 등 많은 곳으로 퍼져갔습니다. 운동장에 모이라고 해놓고 손가락 총으로 봉기군에 협조한 사람을 지목하면 끌려가고 직결 처형됩니다. 손발이 묶여 두려움에 떠는 눈을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인한 수많은 시체를 보게 되고 그 옆에 통곡하는 아낙네와 어린아이의 처량한 모습을 봅니다. 봉기군의 심부름꾼으로 경찰에 잡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지목하라고 한 소녀는 자기를 치료해주고 숨겨주고 도와준 사람을 지목하여 죽게 합니다. 구례경찰서 안종삼 서장은 보도연맹은 480명을 풀어주었습니다. 토벌군 차이력 대장은 남부군 대장 이현상을 장례를 해주고 구례 하음사를 불태울 수 없어서 문짝 하나만 태우고 국가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추석으로 즐거워야 할 이곳은 모두 장례를 치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산동마을에는 2명의 남자 외에 모두가 과부촌이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80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목격자도 조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아픈 현실, 여순 항쟁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처참한 민족사의 아픔 가운데 기독교는 서북 청년단이 되어 동족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여순 항쟁과 제수 4.3의 3만 명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 받으시고 이 땅 민중의 한이 해결되고 죽어간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우리 찬송가 460장 부르시는데요. 2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